자, 여러분들 이제 드디어 다시 이제 일일 일제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진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나갈 거거든요. 나갈 거니까 우리가 완강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마시고 무조건 꼭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진도를 나갈 문제가 바로 이제 경찰의 어떤 개념과 관련해 가지고 역사적 변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앞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루도 걸리지 말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문제가 바로 경찰 개념 발달 문제죠. 발달.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륙법계 쪽에서 경찰이라는 말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문을 하나씩 좀 뜯어볼게요. 뜯어보시면 자, 이제 우리 기억 지문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찰의 개념 발달 과정에서 순서를 한번 여기다 잠깐만 써보면 우리가 이제 자, 고대가 먼저죠. 고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중세, 그 다음에 이제 경찰국가 시대죠. 여러분들 경찰국가 시대를 다른 말을 뭐라고 합니까? 절대주의 국가다. 우리 이렇게 공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치국가. 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법치국가에서도 또 조금 더 들어간다면 2차 대전 후로 또 넘어가죠. 여러분 2차 대전 후에 우리 그 독일에서 무슨 현상이 있었습니까? 비경찰 현상이 있었죠. 예, 거기까지 연결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대에서 경찰은 어떤 거냐면 국정 전반이었죠. 국정 전반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뭐뭐가 제외 이런 말을 무조건 X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중세도 일단은 국정 전반입니다. 일단 국정 전반, 한마디로 다른 말로 모든 행정인데, 근데 뒤로 가가지고 1530년이었습니다. 그러면 1530년이니까 이때가 몇 세기입니까? 16세기죠. 16세기에 이때 무슨 법이 있었다고요? 독일의 제국경찰법이라는 법이 있었죠. 그럼 이 법은 뭐만 제외입니까? 교회만 제외죠. 교회만 제외해서 여기서는 교회만 떨어져 나간다. 국정 전반. 자, 그리고 이런 개념이 여기서부터 이 경찰국가 시대부터 국가의 기능이 뭐 됩니까? 분화됩니다. 분화,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이 절대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다른 건 경찰의 개념에서 탈락이 되고 무슨 행정만 남게 된다? 바로 내무행정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내무행정은 또 나눠지죠. 뭐 있습니까? 소극적인 질서행정, 질서유지. 그리고 또 하나가 적극적인 뭐요? 복지증진. 그래서 복리행정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질서행정은 소극적인 질서유지고 복지행정, 복리행정은 적극적인 복지증진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기 법치국가가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무슨 행정만 남게 된다고요? 질서행정만 경찰에 남게 된다. 이렇게 흘러온다는 겁니다. 소극적인. 그때 이 질서행정만 남게 되는데 이때 이 질서행정 관련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법이 있었죠. 그죠? 법이 있어가지고 첫 번째가 1794년도에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795년도에 프랑스의 무슨 법? 재와 형벌법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경제처벌법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1882년도에 자, 독일의 유명한 판례 무슨 판결이 있습니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저기 있었죠. 그 다음에 1884년도에 무슨 법이 있었습니까? 프랑스의 무슨 법? 지방자치법전. 그 다음에 이제 1931년도에 무슨 법이라고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 있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가지 알아두시고 내용도 어떻게 나와 있는지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경찰의 개념 변천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자, 이 기억 지문은 어떤 거냐면 바로 경감부 시험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경감부 시험에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 지문 중에 하나인데 잠깐 봅시다. 여러분 이 고대가 어디였습니까? 그리스라든가 로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랑 로마의 어떤 개념이 다른 나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럼 영향을 먼저 받는 나라가 거기하고 가까운 프랑스입니까? 독일입니까? 프랑스가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프랑스 이 말이야. 프랑스의 경찰 개념은 프랑스에서는 이제 라폴리스, 우리가 원래 고대에서 이때는 이제 뭐 폴리티아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이 세력되는데 이제 프랑스는 라폴리스라는 개념. 이게 경찰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경찰이라는 말은 초기에는 공동체의 질서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가 나중에 국가 목적 또는 국가 작용 의미했다는데 이게 반대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모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지문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따와가지고 문제를 출제하셨는데 일단은 프랑스 경찰 개념은 이 말 라폴리스라고 합니다. 경찰. 근데 이게 자 프랑스는 처음에는 이거였다. 이거 국가 목적.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아시겠죠? 이 순서를 조금만 기억해 두십시오. 국가 목적이 먼저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X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넘어가 보시면 1795년에 아까 금방 무슨 법이었습니까? 재와형벌법전, 경제처벌법전 맞죠? 그죠? 근데 1795년이면 아까 무슨 국가입니까? 무슨 국가? 법치국가죠. 그러면 법치국가는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담당한다. 적극적인 복지 증진도 담당한다. 치안 유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소극적인 치안 유지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공공 복지 증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적극적인 복지 증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시대? 바로 법치국가 이전에 경찰국가 시대. 잘못했잖아. 이거는 소극적 지수유지만입니다. 그래서 잘못됐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여러분 또 하나,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배우셨죠? 그럼 대륙법계 국가는 어떤 거인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개념이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요. 사회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일반 뭐에서 통치권의 기초에서 국민에게 뭐 하는 거예요? 명령하고 강제하는 거. 이거죠. 지금 현재 이거죠. 그리고 대륙법계는 이렇게 흘러왔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당연히 경찰의 개념이 확대해 왔습니까? 계속해서 축소돼 왔습니까? 축소돼 왔죠. 그죠? 그리고 명령 강제이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의 관계는 당연히 무슨 관계다? 대립 관계겠지. 그죠? 축소돼 왔고 대립 관계고. 그래서 얘는 맞는 질문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이제 리을 지문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이 1884년인 건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에는 무슨 말이 들어간다고요? 자, 위생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위생이라는 말이. 그죠? 기억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여러분 이제 뭐 다 배웠다는 전제하에 수업 들어가니까 행정경찰하고 반대가 되는 개념이 우리 무슨 경찰? 사법경찰이잖아요. 그죠? 근데 행정경찰을 두 개로 쪼개면 무슨 경찰이 있었냐면 보안경찰, 두 번째가 협의의 무슨 경찰? 행정경찰 이렇게 나눠졌었죠. 이렇게 나누는 게 뭐에 따른 뭐의 구분이라고요? 업무의 독자성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도 공부했을 거야.
그러면 이 보안경찰은 현재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 현재는 경찰이 담당한다. 현재는 경찰이 담당합니다. 그런데 협의행정경찰은 경찰이 담당합니까? 다른 기관이 합니까? 이거는 현재 다른 기관이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위생이 들어가요. 위생은 현재 보안경찰의 일종입니까? 위생은 협의행정 일종입니까? 협의행정 일종이죠. 네. 그러니까 결론은요.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소극적인 위험 방지에 한정되긴 하는데 보안경찰뿐만 아니고 위생이 들어가니까 뭐도 들어간다? 협의의 행정경찰도 들어간다. 아시겠죠? 이렇게 됩니다. 읽어보시면 지방자치법전 98조 7조는 자치단체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 사무를 제외한다. OX, X. 위생 등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행정경찰이니까 소극적인 거 맞아. 소극적인데 이제 이것도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X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1931년도 프랑스의 경찰행정법. 자, 질문합니다. 1794년도에 프로이센 무슨 법? 일반 난트법 나오면 뭐요? 공공의 평온. 그죠? 지방자치법전은 1795년의 제어행벌법전은 개인의 뭐 안전을 유지한다 이런 느낌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1884년도 재화형법 거기 지방자치법전에 위생 들어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1년도 여기 있는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있습니까? 평온인데 이거는 이 법이 아니죠. 이 법이 아니고 1794년도에 무슨 법이라고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들 이 법은 무슨 말이 들어간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를 한번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정리해 보시면 자, 첫 번째 얘는 이거 바뀌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얘가 먼저다. 해가지고 X.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은 적극적인 건 경찰 임무가 아니다. X. 그 다음에 얘는 맞는 지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생사무가 들어간다니까 이것 때문에 X. 그 다음에 이 공공의 평온 나오면 이거는 이 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라고요? 프로이센 일반 란트법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만 빼고 4개가 옳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일일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내일 있죠? 내일은 이보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날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